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컨 설치와 유지 보수 일을 30년째 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번화한 대도시의 아파트부터 조용한 시골 마을의 주택까지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수천 가구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봤고, 그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전기요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동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가구가 있었습니다. 집 크기도 똑같고 사용하는 에어컨 모델도 동일하며 설치 날짜까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한 가구는 한 달에 약 26영원만 내는 반면 옆집은 112영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옆집이 더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심코 하고 있는 몇 가지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습관들만 바꿔도 전기요금을 거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여름 내내 시원한 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계를 살 필요도 비싼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한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KEPCO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절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최대 65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많은 가정이 여름 내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그 모든 비밀을 하나씩 실제 수치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라 하시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올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가정에서 보게 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외출할 때에도 집을 비우자마자 에어컨을 꺼버리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두면 전기 낭비잖아.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습관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것도 꽤 크게 말이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처음 전원을 켜는 순간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다시 켠 후 처음 5분 동안은 실내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거의 최대 출력으로 가동됩니다.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온도를 유지할 때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을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지 상태의 자동차를 갑자기 0kmh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속 구간이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듯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26도까지 낮추기 위해 에어컨이 풀가동하는 순간이 바로 전기 소모가 가장 큰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보러 30분 정도 다녀오거나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1시간 만에 돌아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다시 켜는 그 5분이 하루 중 전기요금을 가장 빨리 태우는 순간이 됩니다. 반대로 짧은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켜둔 채 나가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럴 경우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볍게만 작동하며 이는 고속도로를 일정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서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습니다. 제 경험상 아주 간단한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미만이라면 에어컨은 끄지 마세요. 정말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울 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출근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먼 곳에 가족을 방문할 때만 끄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 본 많은 가정이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시원한 상태라 10-15분 동안 더운 공기를 참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한 날씨가 오래 지속됩니다.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매달 수만 원을 절약하면서 가족 모두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쓰실 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전기 덜 먹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흔한 오해예요. 바람이 부드럽게 나오고 소리도 잔잔하니까 왠지 전기도 덜 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전기 소모량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제습 모드도 결국은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압축기랑 팬이 돌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람 세기를 조금 줄여서 덜 춥게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공기 중에 습기는 물로 바뀌어서 밖으로 배수되는데 이 과정이 냉방이랑 거의 같은 전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습은 전기 덜 먹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작동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에요. 그럼 제습 모드 쓸 필요 없냐? 아니죠. 어떤 날에는 오히려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장마철 생각해 보세요. 공기는 덥고 습하죠. 빨래는 잘 안 마르고 바닥은 끈적거리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이럴 때 제습 모드 켜면 습기를 쫙 잡아줘서 훨씬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져요. 실제로 한 대형 에어컨 회사에서 실험했는데 같은 26도 설정에서도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습기 제거량이 2.7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꿉꿉한 날엔 전기 소비 비슷해도 제습이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저는 수천 가구 설치하고 사용법 안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1. 먼저 냉방으로 시작하세요. 에어컨 켤 때 처음 1-2시간은 냉방으로 돌려서 온도를 확 내려줍니다. 2. 그 다음 제습으로 전환하세요. 실내가 충분히 시원해지면 제습으로 바꿔서 온도랑 습도를 같이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 찬 바람 맞는 불편함도 줄고 바닥이며 공기도 뽀송뽀송하게 유지됩니다. 기억하세요. 덥다, 냉방, 습하다, 제습.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에어컨이 단순히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를 넘어서 한여름에도 집안을 훨씬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 신경 쓰지 않지만 냉방 효율과 전기요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바람의 방향입니다. 저는 실제로 나란히 붙어 있는 두 가구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집 모두 면적이 같고 같은 모델과 같은 용량의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니 무려 52영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했고 다른 집은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바람을 바닥이나 사람 쪽으로 바로 보내면 시원한 공기는 금방 발 근처에만 머물고 위쪽 특히 천장 부근은 여전히 덥습니다. 이럴 경우 에어컨 상단에 있는 온도 센서는 아직 실내가 충분히 시원하지 않다고 판단해 더 강하고 더 오래 가동하게 됩니다. 전기 소모 증가. 반대로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리면 시원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골고루 내려오면서 방 전체로 퍼집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 온도가 고르게 내려가고 에어컨은 빠르게 설정 온도에 도달해 자동으로 출력을 낮추게 됩니다. 또 하나, 한국 아파트에서 자주 보는 문제는 에어컨 앞을 가구로 막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냉장고, 옷장, 책장 등을 바람이 나오는 방향에 두거나 너무 가깝게 두면 찬 공기가 막혀서 실내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새도 물체에 부딪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바람을 위로 보내기.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져 방 전체를 감싸도록 합니다. 2. 앞 공간 비우기. 에어컨 앞 최소 1.5인는 비워서 바람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에어컨이 더 빠르고 고르게 냉방하며 전기요금이 한 달에 수만 원까지 절약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장비 구입비는 1원도 들지 않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거의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어컨 리모컨에 있는 오토 또는 AI 버튼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무려 90%의 사람들이 이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모르거나 일반 모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버튼은 매달 전기요금을 거의 절반까지 절약할 수 있는 마법의 버튼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똑똑합니다. 온도를 설정하면 에어컨은 평소처럼 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동됩니다. 하지만 도달한 이후에는 계속 높은 출력으로 가동하는 대신 오도 AI 모드는 자동으로 팬 속도와 컴프레서 작동을 낮춰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그 결과 전기 소모량은 크게 줄어들지만 시원함은 계속 유지됩니다. 저는 이 기능을 두 가구에서 비교 실험해 보았습니다. 두 집 모두 면적과 사용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일반 모드를 사용한 집, 전기요금 약 86영원, 오토 AI 모드를 사용한 집 전기요금 약 53영원, 거의 33영원을 절약했고 시원함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처음 30분 동안은 온도를 변경하거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AI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실내 환경을 학습합니다. 이때 설정을 자주 바꾸면 AI가 잘못 학습해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에어컨의 경우 AI 기능이 단순 온도, 자동 조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오토 모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사용자의 체감 온도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거나 덥다고 느끼면 플러스 1도 정도 직접 조정해 주세요. 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우도 AI 모드를 최소 일주일은 써보세요. 특히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거나 손님이 자주 오는 가정이라면 이 기능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출력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이 버튼을 눌러보지 않았다면 지금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오토, AI, 스마트, 이코 등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전기 절약의 원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에어컨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남양 아파트의 경우 오후 내내 강한 햇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면 단순히 밝아지는 것뿐 아니라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열기가 실내에 갇혀버리면 에어컨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더 오래 더 강하게 가동해야 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똑같은 구조의 두 아파트에서 온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곳은 차단 커튼과 단열 필름을 창문에 설치했고
다른 한 곳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커튼과 단열 필름을 사용한 집이 무려 3.5도나 더 시원했습니다. 이 정도 온도 차이면 에어컨의 전기 소모를 거의 2배 가까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차단 커튼이나 흰색, 은색 계열의 블라인드를 사용해 햇볕을 반사시키세요. 2. 가능하다면 단열 필름을 유리에 붙이세요. 비용이 크지 않지만 효과는 오래갑니다. 3.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꼭 커튼을 닫으세요. 4. 선풍기를 사용할 때 창문 쪽에서 안쪽으로 바람을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대신 바람이 바깥으로 나가게 해서 실내에 더운 공기를 배출하세요. 이 방법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첫날부터 전기 절약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볕을 잘 차단하는 것이 온도를 1, 2도 낮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방이 이미 시원하다면 에어컨은 가볍게만 가동해도 되고 전기요금은 그 차이를 바로 보여줍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놀라움과 약간의 안타까움이 함께했던 경험입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에어컨 점검을 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꽤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덮개를 열어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필터가 먼지로 거의 까맣게 변해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 필터 청소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치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 결과 할머니의 월 전기요금은 사용 공간과 시간에 비해 매우 높은 15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필터를 분리해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다시 장착해 드렸더니 다음 달 전기요금이 7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단 한 번의 청소로 그 달에만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필터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에어컨은 마치 마스크를 10겹이나 쓴 채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잘 통과하지 못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려면 훨씬 강하고 오래 가동해야 합니다. 전기 소모가 2, 3배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먼지를 통과한 공기는 냉방 효율이 떨어져 에어컨이 풀가동 중이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필터 청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1. 에어컨 전원을 끕니다. 2. 덮개를 열고 필터를 분리합니다. 3. 부드럽게 물로 세척하되 딱딱한 솔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킵니다. 5. 완전히 마른 후 다시 장착합니다. 이 과정은 10분 정도면 끝나지만 매달 5만 7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할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절약이 아니라 매일 호흡하는 공기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한국의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및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전력, 함제2가스과 여러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한여름 가장 더운 시기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여름 누진세 완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 7월과 8월에는 저용량 구간이 확대 적용됩니다. 즉 기존에는 200kWh만 넘어도 다음 구간 요금이 적용되었지만 여름철에는 300kWh까지는
낮은 요금 구간이 유지됩니다. 이 덕분에 무더운 날 며칠만 에어컨을 더 켰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갑자기 폭등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캐시백, 절약한 전기만큼 현금 환급. 과거 2년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3% 이상 절약하면 절감한 킬로와트당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KPCO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가정이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지만 여름철에만 수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요금에서 바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지 할인,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다음과 같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대상자는 매달 수천 원에서 최대 2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전 온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금, 고령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0영원, 3인 이상 가구 30영원. 이 금액은 여름철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어 즉시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항상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기 절약은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많은 가정이 자신이 지원 대상인 줄 모르다가 한 번 신청만으로 여름 전기요금이 즉시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10분만 투자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국전력이 123으로 전화해 문의해 보세요. 아마도 매년 여름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절약할 기회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올여름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면서도 전기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8가지 중요한 비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빠르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짧은 외출 시 에어컨 끄지 않기. 90분 미만 외출이라면 그대로 두세요. 2. 냉방 플러스 제습 올바르게 조합하기. 먼저 냉방으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 제습으로 습도 조절. 3. 바람 방향은 천장으로, 앞 공간은 비우기 찬 공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4. 오또 AI 모드 사용하기. 기기가 자동으로 최적화해 전기료 최대 50% 절감. 5. 직사광선 차단하기. 커튼, 단열 필름, 오후 햇볕 가리기. 6. 필터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7.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제도 활용하기. 조건이 맞으면 즉시 신청. 8. 지자체와 한전 KPCO 지원금 확인하기. 놓치면 손해. 보시다시피 이 방법들의 대부분은 돈이 전혀 들지 않거나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효과는 첫 달부터 바로 나타나죠. 저는 수많은 가정이 이 팁들을 적용한 뒤 전기요금을 절약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쾌적한 여름을 보냈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더 이상 에어컨을 켜면서 매달 고지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이 영상을 가족, 친구, 특히 혼자 사시거나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그분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전기 절약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올여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낮게 나오길 기원합니다.